안녕하세요. 나쁜 골프의 강찬욱입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나는 홀이 파5입니다. 파4, 파3까지는 웬만큼 비슷하게 오다가도 파5에서 타수가 확 차이 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죠. 이제 심지어 어떤 하수들은 파3가 제일 쉽다고 말합니다. 핸디가 낮아질수록 조금 더 고수일수록 단 한 번의 기회를 갖는 파3의 티샷에 부담을 느끼고요. 고수는 파5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3가 그린까지 한 번의 샷 기회라면 파5는 세 번의 기회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하수는 세 번 실수할 기회가 있는 것이고요. 어쩌면 세 번이 넘을 수도 있죠.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오늘 내용은 경험이 많은 골퍼들에게는 필요 없는 내용일 수도 혹은 너무 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번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5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핸디가 높은 골퍼들에게 하수에게 파5가 중요한 이유는 잘못하면 무려 자그마치 5타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양파라는 맥시멈 타수 룰이 있는 주말 골퍼들끼리의 라운드에서죠. 티샷을 실수하고 벌타를 먹고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샷도 또 실수. 겨우 그린 근처에 가는가 했더니 벙커에서 퍼덕이다가 그린 올려서 3퍼팅. 그러면 양파죠. 물론 그 대부분 한국 캐디들의 그 넓은 아량으로 5라는 숫자를 적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5에서의 양파는 참사입니다. 참사. 실제로 저는 이제 라운드에 가서 확실히 하수들이 파5에서 약한 것을 많이 봅니다. 스코어를 잘 내고 오다가도 파5에서 실수하는 바람에 멘붕이 오고 그냥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특히 100개를 깨야 하는 분들은 파5에서 잘 지키고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파5 공략법의 그 첫 번째는 거리를 정확히 알자입니다. 티잉 그라운드에 오면 그 홀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 캐디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거리를 생각해서 어떤 공략을 할 것인지를 티샷에서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야, 이 홀은 짧으니까 굳이 드라이버를 무리해서 치지 않아도 되겠구나. 혹은 그냥 멀리 보내려고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전략도 필요한 거고요. 혹은 반대로 홀이 좀 길다면 드라이버를 이번엔 좀 어느 정도 보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전략이 서는 것이죠. 500m라고 치면 200, 180, 120으로 끊어가면 되겠구나라는 전체적인 전략이 짜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보내놓고 그때 가서 생각하지 이럴 수도 있는데요. 이 전략대로 샷을 해나가야 골프가 재밌고 그리고 골프가 늡니다. 파5는 어떻게 3으로 나눌 것인가가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300, 150, 150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500이라는 전제 하에서요. 아니면 300, 160, 140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이게 티잉 그라운드에 서서 샷을 하고 그 순간부터 그냥 순간적으로 전략이 서야 되는 거죠. 세 번에 어떻게 잘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리는 짧은데 이제 앞에 크릭 같은 것이 있어서 절대 투혼이 불가능하다면 굳이 드라이버를 잡지 않아도 되죠. 몇 메타 이상 치면 해저드 빠져요라고 캐디에게 물어볼 때도 이제 거리 측정기를 갖고 다니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거리 측정기로 정확한 거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디들 중에는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부르거나 혹은 아마추어들이 설마 저기까지 가겠어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거리를 조금 이렇게 부풀려서 그렇게 불러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정확한 랜딩 에어리어를 아는 것이 좋습니다. 파5 공략법 그 다음은 세컨샷입니다. 세컨샷이 키샷이다.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샷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파5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샷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티샷을 하고 그 다음 샷이죠. 제가
갤러리를 하다 보면 그 한국 여자 선수들에게 가장 놀라운 것이 파5에서 우드 혹은 유틸리티 세컨샷입니다. 여자 선수들의 3번 우드 샷은요, 정말 환상입니다. 멀리 똑바로 갑니다. 갤러리로 만약에 가게 되시면요, 올해는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갤러리로 가게 되시면 꼭 파5를 따라가 보십시오. 아마 아마추어 남자들하고 똑같은 거리에 드라이버 샷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드샷은 여자 선수들이 아마 훨씬 더 멀리 똑바로 나갈 것입니다. 적어도 170m 이상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파5 공략의 키포인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정적으로인데요. 우리가 한시도 잠시도 우드나 유틸리티의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또 이것이고요. 파5에서 3번 우드로 200m 남은 세컨샷을 투온 트라이 하는 쾌감은 정말 그냥 쾌감이죠. 근데 파5에서 티샷을 잘 하고도 이제 세컨샷 때문에 망치는 골퍼들이 제법 많습니다. 자, 파5에서 세컨샷이 오비가 나면요, 그건 뭐 정말 충격이죠. 이런 분들은 세컨샷으로 딱 150m만 보내십시오. 딱 150m입니다. 뭐 물론 남자분들 얘기고요. 여자분들은 좀 거리가 다르겠죠. 150m를 보내고 다시 한번 또 같은 거리가 남더라도 무리하지 마십시오. 150m만 보내도 충분히 세 번째 샷으로 3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세컨샷을 뭐 어디로 보낼 것인가입니다. 세컨샷을 할 때는 당연히 얼마를 남기느냐가 중요하겠죠. 그 본인이 자신 있는 클럽에 거리를 남겨라라는 이야기는 참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고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 따르면 항상 전략을 짰을 때보다 더 남습니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이 정도 치면 100m 안쪽 남았겠지 하고 가보면 더 많이 남는 상황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컨샷의 거리를 뭐 평균 거리 혹은 잘 안 맞았을 때의 그런 거리를 감안했다라기보다는 내가 최상의 컨디션에서 최고 잘 맞았을 때의 거리를 상정하는 그런 경우가 또 있기 때문입니다. 뭐 아이언 6번, 7번 거리 남겠네 라고 생각하고 쳤는데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없습니까? 뭐 유틸이나 우드를 잡아야 할 거리가 남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 파5가 쭉 오르막인 뭐 그냥 걸으면 굉장히 힘든 그런 홀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카트 안 타고 걸으면 체력이 완전 소진되는 이제 그런 파5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아무래도 경사가 오르막이다 보니까 거리가 더 남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칠지 왼쪽으로 칠지 어느 쪽으로 쳐야 예를 들면 벙커를 앞에 두지 않는지 혹은 핀 방향이 열려 있는 그린이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이제 요 정도가 되려면 아주 적어도 한 80대 중반은 그렇게 치셔야지 공략할 수가 있긴 합니다. 파5에서 서드샷은요, 웨지로 가능한 거리에 도달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그날 하는 모든 샷 중에서 버디 가능한 가장 짧은 샷입니다. 따라서 그린을 공략하기 용이한 방향으로 세컨샷을 보내놓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웨지샷의 타핑, 탑볼에 유의하자입니다. 이제 세컨샷까지 잘 치고 한 7, 80m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야심만만하게 이제 회심의 서드샷을 하는데요. 54도 혹은 56도 웨지로요. 이때 가끔 타핑이 나서 그린 뒤로 훌쩍 넘어가는, 그래서 오비가 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고요. 막 성질이 나서 웨지로 막 땅을 치는 이런 장면 참 많이 봤습니다. 이건 정말 치명적인 실수죠. 이런 실수를 하면 정말 그날 라운드 내내 신경이 쓰이고 잘 안 풀립니다. 웨지샷이 탑볼이 나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척추각이라고 하는 스파인 앵글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몸이 좀 빨리 들리면서 얇게 맞는 것인데요. 이제 특히 로프트가 크다 보니까 살짝 들려도 이렇게 날로 맞는 그런 확률이 높아집니다. 서드샷 탑볼에 조심합시다. 다음은 보수적으로 갈 것인가 공격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는 물론 이제 타수별로 다릅니다. 이제 아무래도 핸디가 높은 분들은 그냥 보수적으로 가라고 권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유혹이 많은 만큼 그만큼 실수할 확률도 높다는 것이거든요. 티샷을 멀리 보내서 투온 트라이가 가능한 지점이라고 하더라도 그린이 작고 그린 주변에 공간이 없는데 우리가 3번 우드로 20-30m의 편차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겠냐고요. 끊어갈 때는 확실히 끊어가는 게 좋습니다. 10m라도 더 보내려고 평소 6번까지는 자신 있고 5번 아이언은 자신 없는데 그 10m 때문에 5번으로 치면요, 미스샷이 나서 6번보다 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 끊어갈 때는 무리하지 마십시오. 무리하면 끊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 있는 클럽으로 끊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는 도전과 욕심은 다르다입니다. 도전은 가능성이 있을 때 도전인 거죠. 남자는 질러야지. 남자는 왜요? 남자가 뭔데요? 저는 골프에서 이 남자는이 남자들의 골프를 망친다고 생각합니다. 도전과 욕심을 헷갈리면 안 되죠. 연습장에서 10번 중에 1번 잘 맞는 3번 우드가 만약에 이전 파5에서 잘 맞았다고 쳐보면 그럼 앞으로 9번은 확률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 정도면 욕심입니다. 욕심으로 클럽을 선택하면요, 반드시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주말 골퍼들은 이것이 도전인지 그냥 욕심인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파5에서 무너지면 절대 스코어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파5는 파4에 비해, 특히 파3에 비해 좀 더 종합적인 홀입니다. 그러니까 종합 점수가 높은 골퍼들이 스코어를 잘 내는 그런 홀인 거죠. 내 골프백 안에 클럽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쓸 수 있는 홀이죠. 따라서 파3나 파4에 비해 전략도 골퍼에 따라 여러 가지로 이제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5가 재밌습니다. 파3보다는 2번의 기회가 더 있으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